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안 좋았던 후기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막상 하안검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안검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안검 외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안검 수술했을 때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눈꺼풀 구조라고 한다면 안구와 이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 결막 구조가 떠 있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구조가 관찰됐을 경우에 우리가 안검 외반이라고 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증례에서 보시게 되면 더 심한 안검 외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검은 눈동자와 아래쪽에 있는 이 흰자위 이 부분에 빈틈이 없이 떠 있는 부분이 없이 잘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검은색 눈동자와 아래쪽 눈꺼풀 결막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검 외반 증상이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눈꺼풀 조직이 하는 역할이 사진기로 비교하면 이 셔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평상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안검 외반 증상이 생기게 되면 눈꺼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빈틈을 따라서 계속 공기와 안구가 계속 접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꾸 눈물이 증발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게 되고 눈이 또 충혈되는 현상까지 경험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끔 수술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안검 외반 증상은 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술을 하는 집도 의사도 마찬가지고 수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나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눈 밑에 이 수술 부위가 주름이 사실은 하나도 없기를 원하시는 게 의사도 바람이고 환자분도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의 바람을 맞추기 위해서 집도하는 의사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면 눈 밑에 있는 이 피부 조직을 무리해서 과하게 잘라내서 수술하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눈 밑에 있는 이런 피부 조직은 이 고무줄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자란 피부를 억지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지고 무리해서 당겨서 꿰매게 되면 아래로 당기게 되는 이 중력의 영향을 24시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래쪽 눈꺼풀이 이런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끌려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안검 외반 증상, 즉 이 눈꺼풀 피부 조직이 안구에 붙어있지 못하고 뜨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안검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는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되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었을 때의 이 눈꺼풀 주변 피부 조직은 비교적 탄력 있는 밴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게 늘어나 있는 고무줄과 같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지 구조가 약해진 상태에서 겉에 있는 피부만 무리해서 당기게 되면 결국 힘없는 눈꺼풀 조직이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요인은 수술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일부 진행이 된다라든지 수술했던 부위들의 부분 쪽으로 혈종이라고 부르는 피가 고이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면 회복 과정에서 흉터살을 더 생기게 만들고 이런 흉살 때문에 눈꺼풀 조직을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안검 외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안검 외반 현상이 보였지만 결국 경과를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다 돌아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너무 무리해서 당기게 되면 날려서 제거해버린 피부는 다시 절대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너무 무리해서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여분의 피부 조직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흉살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고 특별한 다른 별다른 조치 없이도 저절로 좋아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안검 외반 증상이 최대한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할 때 과하지 않게 보수적으로 디자인해서 수술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보수적인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할 때 앉아서 디자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환자분이 이 정도 당겼을 때 보여지게 되는 이 근육의 어떤 변화라든지 외반의 힘을 얼마만큼 많이 받을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핀치 테스트라 그래서 눈꺼풀 피부 조직을 잠깐 이렇게 잡았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놓았을 때 원래 내 눈 밑의 이 피부 상태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늘어진 고무줄과 같은 상태이다 보니 이걸 잡았다 뗐을 때 상당히 느리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우에는 눈꺼풀 피부 조직을 잘라내는 양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어떻게 보면 다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단순히 외벽에다가 페인트 칠만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건물이 다시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져 있는 피부를 당기기 전에 약해져 있는 눈꺼풀이 지지해주는 이런 구조들을 건물로 따지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이 외양각 고정 수술이라고 하는 술식입니다. 블루케 있는 이 지방은 부풀어 있는 이 풍선에 해당하는 거고, 부풀어 있었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고 나면 풍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눈 밑에 지방 재배치만 해주고 나면 마찬가지로 늘어나 있는 이 피부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외양각 고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대를 강화시켜주게 되는 술식을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 눈이 뒤집히게 되는 현상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눈의 어떤 탄력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안검 외반을 충분히 우리는 예방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한번 상담을 받고 수술을 진행해 보시는 것들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